자, 정보회의 시작합니다. 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에는 제주도에서 예. 열심히 또 일하시고. 예. 네. 제주도 사람 많던가요? 사람은 적당히 있고요. 네. 예. 적당히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 예전에 갔을 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어딜 돌아다니든 다 중국어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한참 된 얘기죠. 국내 쪽만 이제 다니면서 국내 인구들만 보이니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인프라는 좀 많이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러 군데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내국인들 위주로만 다 활용하다 보니까 인프라 대비 사용 인구가 적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는 완전히 몰리는 관광지들, 유명한 관광지들 아니고서는 이렇게 한가롭게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개발하다가 말았던 지역들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흉물스럽게 좀 남아 있는 것들은 네. 좀 어떤 빠른 대책을 통해서 좀 그거를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게 한국인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제가 여쭤본 건 이제 결국에는 우리 시장, 주식 네. 시장이라든지 우리 금융 시장을 보려면은 우리의 환경이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지금 뭐 수출이 계속 올해 들어서 잘 나오는 것들 네. 데이터가 그거는 이미 확인이 됐지만 네, 그쵸. 내수를 살려야 되잖아요. 물론 내수 소비 진작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하고 또 7월부터는 달라지는 게 이제 방역에 대해서 규제가 조금 느슨해지긴 하죠. 네. 예. 물론 이럴 때 더 델타 변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각별히 조심은 해야 되는 네. 거니까. 근데 제주도도 보면은 몰리는 데는 사람이겠지만 네. 한산한 데는 너무 한산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TV에서 외국 돌아다니는 분들 이렇게 보여주는 거하고 한국하고 좀 차이점은요. 네. 확실하게 한국을 돌아다닐 때는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세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델타 변이 같은 경우도 뭐 수치면 감염이다라고 뭐 할 정도로 그건 좀 너무 과장된 얘기고. 네. 과장된 얘기긴 그러다 나중에 하지만 눈빛만 마주쳐도 뭐 가면 이렇게 되면은 그건 네. 뭐 진짜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닌데 그죠?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방역이지만 네. 가장 확실한 방역 마스크 착용. 그렇죠. 예, 이게 이런 부분들이 한동안은 지속될 것 같아요. 네. 그, 잘 이겨내면은 정말 호기를 맞을 수 있는 하반기가 네. 그 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업들의 실적들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체크해 보면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는 기업들이 네. 있어요. 네. 놀라울 정도로. 자, 오늘도 이제 그런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런 앞에 네. 약간 그 미사역을 좀 깔아놨는데 자, 기업을 봐야 되겠죠. 하반기에 주목되는 이 폴더블 펀이고 관련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예, KH 바텍을 좀 KH 보고 바텍. 왔습니다. 재작년부터 작년부터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나오면서 했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2020년도에 폴더블 폰 300만 대 정도가 팔렸고 올해가 이제 한 7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의 2배 올랐죠. 네. 근데 내년에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샤오미, 구글, 오포 이런 업체들이 다 이제 폴더블 폰을 출시합니다. 거기에 이제 애플까지. 네, 애플은 내후년. 내후년인데 아마 좀 빨라질 수 있다는 네, 얘기가 빨라질 나오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뭐 거기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그쵸. 테니까. 근데 애플의 워낙에 그 층이 두텁기 때문에 급한 마음은 다른 데보다는 좀 덜 할 그렇죠. 거예요. 계속 뭔가 예. 검증하고 삼성이 하는 것도 모니터링을 할 거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폴더블 폰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글로벌사들이 이제 출시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러면 핵심적인 부품들 힌지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KH 예. 바텍은 뭐 외장 힌지에서 뭐 넘사벽 네.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일부 중국 업체가 하긴 해요. 근데 거의 뭐 내구성이 좀 떨어지고요. 떨어지고. 예,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힘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크랙이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근데 폴더블 폰의 핵심은 전면 부분에 대한 글라스 부분들하고 네. 그다음에 힌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판단이 돼요. 맞아요. 기존 예. 스마트폰에서 변형된 건 일단 접었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은 접히는 부분하고 네. 디스플레이에 이제 디스플레이도 그것도 뭐 접히는 부분이니까 네, 접히는 예. 부분에 오늘 저도 준비한 게 아마 그쪽인데 예. 이 접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하고 또 이제 내구성이 좋으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힌지 부분에 대해서는 KH 바텍이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라고 이제 증명이 돼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뭐 딱 보면은 이 매출액이 이제 그냥 스마트 폴더블 폰들이 당연히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은 KH 바텍에 대한 매출액 당연히 늘어나야 될 거고요. 네. 지금 글로벌사들도 이제 물론 자국 내 부품들도 사용하겠지만 저가 개념으로 출시한다라고 하면 모를까 제대로 된 제품을 출시하려면 KH 바텍의 부품을 써야 되지 않냐. 물론 이제 외부 힌지로는 KH 바텍, 내부 힌지로는 파인테크닉스 네. 네, 이렇게 두 회사가 이제 각각 독보적인 위치들을 갖고 있기 외장인지 내장인지 예.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죠. 기존에 이제 수축으로 접는 네. 요 타입하고 이제 크렘쉘 타입으로 조개처럼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이제 플립 이렇게 네. 밑에 이렇게 딱 뚜껑 덮는 이 플립폰 그런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지금 나오는 Z 폴드 3, 예, 네. 플립 3, 네 그렇죠. 그리고 폴드 제품에는 이제 노트에 들어가는 그 펜이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요. 이 펜이 이번에부터는 이제 장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기존에 노트 사용하시던 분들의 그 감성을 네. 또 이제 이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좀 팔리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H 바텍을 좀 갖고 나와봤습니다. 좀 전에 그 우리 정리된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수익성이 그래서 예. 예측하기에 어느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는지 일단은 지금 매년마다 거의 2배씩 상장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까지는 3천만 대 정도 수준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매년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는 2,700만 대, 내년에 한 1,400에서 1,500만 대, 그 다음 년도에 한 3천만 대 정도의 그런 이제 제품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부분들도 당연히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네. 그죠? 쭉 보니까 매출이 올해 2,600억, 네. 영업이익은 230억. 네. 현재 시가총액은 5,1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예, 이게 이제 상반기에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별로 없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출이 이제 부품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 부분들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이 이제 2분기, 3분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의 선반영이 지난주부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네. 수요일 날 빵 장대 양선,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살짝 눌러주는 이런 패턴이네요. KH 바텍은 다른 이제 폴더블 폰 기대주 중에서는 좀 많이 안 올랐죠. 네. 예. 그게 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 제품이 이제 많이 팔리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기업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판매된 것보다 올해가 2배 정도 늘어나고 이게 매년 2배 이상씩 성장한다라면은 엄청난 성장률이거든요. 그리고 그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품에 대한 이런 것들도 당연히 빠르게 증가가 될 거기 때문에 예. 더 좋습니다. 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들 많이 하죠. 네, 여의도에서 좋아질 거라고. 좋아지죠. 네. 좋아질 거야. 좋아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아지는 건 맞아요. 네, 네. 맞는데 이제 같이 가겠죠. KH바텍하고 파인테크닉스하고 네, 그렇죠. 두 개가 이제 내장 외장 이제 네, 그렇죠. 원탑이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에스코넥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에스코넥은 주가를 보면은 조금 뭔가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파악이 잘안 제가 돼요. 알기로 또 이제 뭐 앵커님이 준비하신 일발장전 네. 이 종목에 여기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저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쪽. 예, 이런 발전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도 참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따 듣고 가세요. 그럼. 자, 시장 소문 얘기 좀 더 들어보죠. 네.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예, 20풍문 쪽에서는 제가 이제 OCI라는 OCI.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무역법 307조를 근거로 해서 중국의 신장 지역에서 만들고 있는 인권법 때문에 그런가? 예, 인권법. 강제 노동인가? 무역- 이렇게 좀 복잡한 것 무역법 같은데. 307조가 이제 아동, 노동 착취 등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장 쪽에서 이제 그 인권 탄압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생산되는 제품 중에 태양광 폴리시리콘 부분에 대한 제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태양광 제품들에 대해서 그 전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세계 10대 폴리실리콘 제조사 중에서 중국계를 제외하면은 OCI, 독일 바커, 미국 햄록 이 세 개사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 그 미국과 유럽이 이제 같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네. 힘을 합쳐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같이 발맞춰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307조를 근거로 해서 수입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당연히 EU도 같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저가 공세 이 부분이 이제 멈춰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OCI가 그 반대급부로 지금 수익이 더 많이 나지 않겠냐. 물론 이제 올 상반기부터 이제 해가지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점차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OCI 같은 경우는 그게 생산 단가가 한 7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그 2배 이상 이제 14불 정도 했는데 이게 예전에 400불까지 올라갔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그때는 OCI 주가가 천장부지로 치솟았는데 그게 좀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쭉 빠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OCI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OCI가 부동산업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은 OCI의 주 매출이기도 하고 한 50% 가까이 이제 이런 부분 차지하는데 물론 이제 그 폴리실리콘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그 매출 비중이나 수익 비중은 더 늘어나겠지만 OCI가 지금 옛날 공장 부지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주택 공급에 대한 자회사가 주택 공급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분양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23년까지 분양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현금화돼서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영업의 수익이 이제 기대되는군요. 자산 그렇죠. 가치.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1조 7천억 대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란 거의 시가총액보다 좀 높거든요. 네. 그럼 싸죠. 할인을 절대적으로. 해도 네. 그렇게 될 수 있네. 자, 이 보통 폴리실리콘 얘기할 때는 저도 과거에는 PV 인사이트라는 곳에 이제 가격을 매일 체크하고 지켜봤는데 요즘 잘 안 들여다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이 주말에 보면 퍼스트 솔라, 인베스트코 솔라, 특히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3%가 4% 가까이 올랐군요. 이런 브리핑을 신성희 엔지 김신우 이사가 이제 많이 신성희 엔지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막 홍보하는 곳이 있는데 공개되어 있는 들여다보면 막 너무 길게 써놔가지고 이제 읽다 말고 여쭤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OCI 이렇게 하실 때 딱 전화 연결 같은 거 한번 하면은 참 좋은데 방송에 물리적으로 이게 좀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하여튼 그렇고 OCI는 그래서 조금 상대적인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견제가 표면적으로는 신장 위구르의 인권법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산업을 겨냥한 거다. 그래서 상대적인 수혜가 우리나라로 좀 돌아올 수 있는 OCI가 된다. 이게 그렇죠. 포인트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경제 동향이라든지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미국은 확실하게 외쳤어요. 야, 내가 우방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 다 내 편에 내가 다시 옛날처럼 보호해줄게.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 아니면은 힘들 거야. 이런 행보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반말로 하던가? 아니죠. 그거는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어쨌든 이런 뉘앙스로 이제 어쨌든 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발맞춰서 나가게 되면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확실히 틀립니다. 이전에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전 세계 국민들이 잘 몰랐어요. 한국이라는 거, 저기 동양의 한 변두리 이런 쪽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전 세계 모든 언론에서 한국에 대한 이 노출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웬만한 사람들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다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코리아 파워, 소프트 파워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제품 기업들의 제품 매출액들도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네. 자,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 더 들어보죠. 예. OCI 들어봤고 지금까지. 네. 시간의 종목으로 이제 바이오리더스가 이제 상한가 갔는데요. 국가 네. 마우스 표현형 분석 사업단과 코로나19 치료제 공동 개발 협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마우스패드형이 뭐야? 경구용? 예. 입으로 복용하는? 예, 예, 예. 치료제? 예. 치료제 AMPC. 이제 공동 개발 협약 소식입니다. 네. 개발된 것도 아니고요. 예. 한번 해보자 이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특징적인 게 JW 중해제약인데요. 이게 국내에서 판매하는 이제 다국적 제약사 이제 로슈 제품을 JW 중해제약이 이제 수입해다 팔고 있는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약탐라라는 제품입니다. 네. 이게 이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증명됐다 해가지고 악템라. 예,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올렸습니다. 이게 염증 치료 부분이 관절염도 염이지 않습니까? 염증 네.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가 이제 발병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오고 염증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니까 체온이 상승하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 왜 그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열이 날 경우에는 아스피린인가요? 네, 타이레놀. 예. 네. 아스피린이 왜 나왔을까 거기서? 제품명 말해도 되죠. 네네. 뭐 예, 특정- 타이레놀을 이제 복용하라고 이제 그렇죠. 하는데 성인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8알 정도까지 이제 네. 복용을 하는 걸로. 근데 좋은 건 아닌데. 네, 그렇죠. 근데 뭐 어쨌거나 뭐 그 보조적인 치료제로서 이제 해열을 하고 네, 맞습니다. 완화시키는 걸로 이제 악템나 네. 사용 승인이 낮다는 건가요? 긴급 사용 승인이 이제 사용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JW 중해제약 쪽에서는 이제 로시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물론 이제 이 로시아 약을 갖다가 이제 JW 중해제약이 팔고는 있었어요. 네, 오리지널은 로슈인가 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증산해서 이제 뭐 더 팔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좀 가장 특이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네. 예. 또 시간의 특징 주제 키트 업체. 네. 진단 키트 업체들이 다시 한번 좀 올랐는데요. 그 델타 변이의 확산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 또 이제 확산세로 가면서 진단 키트에 대한 이제 매출이 다시 또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거주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다 지난주에 좀 들썩였죠. 네. 뭐 진단이야 이제 상시 진단이 될 수도 있고 네. 일본의 이제 하계 올림픽도 지금 빈도수가 높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입국 얼마 전부터 매일 체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네. 웃긴 그죠? 네. 네. 자, 자기네도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네. 참 이게 스포츠 선수들한테는 4년에 한 번에 돌아오는 그런 그렇죠. 큰 고생했던 부분이라서 평생을 이제 태어나서 이제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계속 운동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꿈을 이루려고 그렇죠. 준비를 해왔던 분들인데, 한시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참 가장 체력이 좋은 이 시기가 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4년이라는 시간은 네. 그분들한테 이제 체력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예, 하여튼 올림픽 키트. 네. 그다음에 거기까지 예. 그리고 남은 이제 뭐 아시아 경제가 이제 KMH가 보유 중인 지분 450, 한 230억 원어치 부분에 대해서 키스톤 다이나믹 제5호 사모투자펀드 쪽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아시아 경제가 좀 배가 좀 올랐고요. 네. 예. 뭐 특이한 점은 없네요. 예, 하여튼 그렇죠. 이번 주는 계속 실적.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얘기하셨던 두 가지 네. KH 바텍하고 그다음에 이제 OCI. 시장에서 나오는 OCI. 네. 여기가 오늘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얘기 나눠봤고요. 네, DB금융투자 얼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